자, 이 이미지로 우리 뭐 할 거냐면, 다 꺼냈어요, 이미지? 파트 3번에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예제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볼 거예요. 근데 우선 어떻게 하는지 저 먼저 봐보세요. 어떻게 완성을 시킬 건지. 도형을 잡고 스트로크만 준 다음에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얘한테만 집중해서. 너무 얇은 것 같아가지고 좀 두껍게 할게요. 그리고 색깔이 여기 지금 이미지상에 없는 색깔로 하려다 보니까 빨간색. 그리고 이제 패스는 엔터 쳐서 없앴어요. 위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줄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가 뭔지 기억나세요? 블랙 앤 화이트로 이미지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 어떤 색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화이트가 보이는 거고 까만색이 안 보이고. 그 레이어 마스크를 여기 아래에서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그 페이스툴 이용해서 얼굴 만진 리키파이나 아니면은 셀렉트 마스크에서 머리카락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추출을 할 때 레이어 마스크 형태로 추출하겠다 해서 그냥 자동으로 레이어가 바뀌었는데, 레이어 아래쪽에 하나 둘 세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창이 하나가 생겨요. 그때 봤던 그 창 똑같아요. 지금 화이트이기 때문에 전체 화이트죠. 이기 때문에 해당 레이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검정색을 주면서 이 이미지를 안 보이게끔 한다는 겁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검정색으로 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갖다가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 남자아이가 좀 손상이 되면 안 돼서 이 빨간색을요, 하드 브러쉬로 우선 했어요. 빨간색을 자, 마우스로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찍으면서 검정색을 주면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거든요. 검정색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건 오퍼시티 100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번 클릭했을 때 딱 나오지. 자, 이렇게 이 레이어에 빨간 박스 지금 손상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단지 안 보이게 까만색으로 칠해 놓는 거예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 남자아이의 손.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남자의 손이 지금 여기 어디가 있는지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이럴 때는 오퍼시티를 줄여서 해요.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지우면은 정확하게 지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는 오버시트 다시 키워주고. 근데 여기 손상됐잖아요. 손상된 부분을 다시 보이게끔 하려면 어떤 색으로 칠하면 될까요? 그렇죠, 화이트. 그래서 이럴 때 X 버튼 눌러주면서 바로 화이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X가 뭔데? 네, 전경색 배경색을 바꿔주는 키로 X가 사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스케이트보드, 뭐 발 이런 데를 다 칠해주면서 남자애를 꺼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같이. 자,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쉐이프 리탱글 네모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쉐이프를 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하시기 편하시니까. 쉐이프. 그 다음에 옆에 필 컬러는 없애고 스트로크 컬러만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 두께를 좀 두껍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시고 나서도 여기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거의 한 10 정도 주시고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저는 10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세요. 그리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동 툴 잡으신 다음에 드래그. 원하시는 곳으로 드래그. 아니면 방향키 갖다가도 움직이실 수 있죠.
방향키로는 1픽셀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해. Shift를 누르시면서 방향키 눌러보시면 2배로 움직여요. 알고 계셔요? 방향키로 움직일 때 Shift를 눌러주면 더 팍팍 움직여진다 라는 거. 그래서 위치 잘 놓으셨죠? 자, 이제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레이어에 하얀 색깔 창이 생겨야 돼요. 레이어에 하얀 색깔 창 생기셨으면 이제 브러쉬 선택하시고, 브러쉬, 그 다음에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블랙 앤 화이트 바꾸는 방법 뭘까요? 네. 네? 네? D. D. 블랙 앤 화이트를 바꾸는 거는 D고, 바꿔주는 거는 X고. 하신 다음에 확대를 좀 하셔서, 확대하려고 해요. 갑자기 돋보기 나오게끔 하는 단축키 뭐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쭉 당기세요. 앞으로 튀어나오죠. 컨트롤 마이너스나 아니면 알트 휠 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희미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작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오퍼시티를 줄이셔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수치로 내리신 다음에 이제 브러쉬 갖다가 지워주시면 돼요. 지워주실 때 흐릿하게 지워진다 하시면 위에 옵션에 오퍼시티 값이 조정되어 있을 거예요. 위에 오퍼시티를 100으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해 주시면 돼요. 브러쉬 종류도 하드 브러쉬로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하드 브러쉬로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지웠다, 빨간색을 다시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얀색으로 칠해줘요. 하얀색으로 칠해주려고 할 때 X 누르고 칠하면 돼요. 그럼 다시 생기죠? 다시 X 누르고 까만색으로 다시 칠해주고. 이거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작업 좀 계속 해보세요. 브러쉬 사이즈를 변경해 가시면서 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마우스 핸들링에 좀 자신이 없으면 태블릿을 사세요. 태블릿은 펜 형태로 작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학생분들 많이 사시긴 해요, 타블릿.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아니 모양이 아니라 크기를 변경해 가시면서 작업하셔야 좀 빨리빨리 됩니다. 다 되신 분들은 100%로 오퍼시티 100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지금 하시고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블랙 앤 화이트로 이미지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죠. 문제 있으신 분 안 계시죠? 하나 이상은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한 군데 이상은 다 해보셨죠? 대답이 없으시군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집중.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이제 끌게요. 우리 이제는 클리핑 마스크 해볼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챕터 3번에 오렌지 꺼내보세요.
글씨를 써볼게요. 오렌지라고 쓸게요. 오렌지 한글로 썼고요. 자, 여러분들 글씨를 쓰신 다음에 글씨를 키우고 싶잖아요. 블럭 설정에서 글씨를 여기서 키우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컨트롤 A 한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글씨를 막 쓴 다음에 편집 상태인 상태에서 편집 상태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컨트롤 T 박스가 나와요. 트랜스폼 컨트롤 누르면, 그럼 이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시면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잡아당겨서 키우셔도 되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글씨를 키우셔도 되고, 그리고 글씨를 쓰는 중에 위치 이동은 마우스 포인터를 글씨 바깥쪽으로 가져가면 이동툴 되죠. 이동툴 나온 상태에서 드래그. 근데 꼭 글씨를 적용하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쉽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됐어요. 오케이. 우리 뭐 할 거냐면 클리핑 마스크 할 거거든요. 이 글씨, 오렌지라는 글씨 안에 오렌지의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레이어 봐보세요. 순서 어때요? 순서를 바꿔줘야 되죠.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화 하신 다음에 위로 올려줘요. 두 레이어 사이에서 못 눌러요? 네, Alt 두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두시고 Alt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어요. 이럴 때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마스크? 네,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여기 배경에 오렌지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배경이다, BG. 그 다음에 이 레이어는 방금 만든 이 레이어를 맨 아래에다가 놓을 거예요. 맨 아래 컨트롤 시프트 가로 열기 하면은 바로 아래로 떨어지죠. 하시고 컬러를 요 오렌지 컬러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색상 추출을 해야 돼요. 전경색을 눌러서 전경색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고 가서 이 오렌지 있는 쪽을 클릭해 보세요. 오렌지 컬러 나오죠? 그래서 OK. 색깔을 부어주세요. Alt 딜리트. 그 다음에 오렌지라는 요 글씨에 그림자 같은 걸 줘볼게요. 스트로크나. 어디로 들어가요, 그럼? 그런 거 줄 때 어디로 가요? 네, FX. 근데 어느 레이어 선택해야 돼요? 오렌지. 그렇죠. 하시고 FX 눌러서 주고 싶은 효과 한번 줘보실래요? 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효과를 줘서. 자, 이거 똑같이 한번 다른 이미지에서 만들어 볼게요. 복습.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 많이 해요. 그래서 자, 파트 4번에 가셔서 뭐 하실래요? 색조 꺼내가지고 장미라고 쓴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글씨를 써야 돼요. 장미.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두꺼운 게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 이미지가 뭔지 더 잘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글씨를 좀 두꺼운 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장미라고 글씨 쓰시고
글씨를 좀 키웠어요. 키우고 좀 글씨체를 두꺼운 채로 바꿨어요. 두꺼운 채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셔야 돼요. 배경이 글씨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레이어가 좀 잠겨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위로 바꿔요. 네. 장미를 위로.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줘요. 잘 들어갔다 하시면 이제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컨트롤 시프트 N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BG 백그라운드다. 오케이 엔터. 맨 아래로 내려요. 컨트롤 시프트 가로 열기. 그 다음에 색을 이미지에서 추출해서 뿌려볼게요. 저는 초록색 찍어야지. 엄청 촌스럽네요. 그래서 장미 선택하시고 FX를 줘볼게요. 이번엔 바깥에 빛을 줘봐야 되겠다. 아웃 컬러. 색깔을 바꾸고 색깔을 촌스럽네. 굴하지 않아요. 이거요. 예제일 뿐이니까요. 자, 하셨으면은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어저스트먼트에 나와 있는 요 메뉴들을 사용하실 건데, 이 메뉴를 레이어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지? 자, 우선은 지울게요. 자, 이미지 지우고, 자, 다른 예지 파일. 파트 3번에 조정 레이어라고 있어요. 자, 조정 레이어. 유재석이에요. 아닌 줄 아시네. 자, 이 이미지를 색상 보정을 해볼 건데, 커브를 써볼게요. 커브. 곡선, 커브를 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레이어에서 주는 게 아니라 뭐래 메뉴바에서 주는 게 아니라 레이어에서. 자, 여기 요거 레이어 마스크였죠. 요 바로 옆에 원에 반 딱 갈라져 있는 요 버튼 눌러주시면 메뉴바의 이미지 안에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는 그 색상 조정 메뉴로 들어가 있죠. 눌러보셨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솔리드 칼라를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넣어주고, 패턴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저스트먼트 메뉴. 여기서 커브 한번 눌러볼게요. 커브. 자, 지금 여러분들 레이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요 아이콘, 이게 커브의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형태예요, 이게? 하얀 색깔 박스 하나 나온 게? 레이어 마스크의 형태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눌렀냐면, 여기, 요 버튼 이름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자, 그리고 프로퍼티 하나 나왔죠? 이거 나왔죠?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 형태는 메뉴에서 커브 요 대화 상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 커브를 조정을 해보세요. 얘를 밝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둡게도 해보고. 네. 들어가죠? 네, 들어갔어요. 근데 자, 얘를 제가 많이 밝게 하니까 요 여자의 웨딩드레스가 너무 쨍하게 바뀌어서 주름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이 주름을 없애보세요. 이렇게 주름 너무 땡하게 해가지고 화이트 다 날아가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남자의 얼굴도 날아가고.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자, 이 레이어 마스크가 나온 상태에서요, 이 부분 주름을 다시 살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블랙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브러쉬 선택하시고,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만 키우는 거예요. 아니, 칠하는 거예요. 칠해보세요. 클릭해보세요. 아이고. 너무 갑자기 확 변하면 어색하니까 우선은 브러쉬도 소프트 브러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오퍼시티를 100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 20 정도로 해볼게요. 20. 마우스 포인터 적당히 키워주시고, 한번 클릭해보세요. 클릭. 슬며시 살아나죠. 안 살아난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되시는 걸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밝게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다시 원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그게 요 어저스트 레이어를 이용하시면서 밝게 보정하시는 것과 레이어 마스크의 효과인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만 다시 살려주시면 돼요. 얼굴 같은데 좀 살려주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환하게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프로퍼티 꺼보세요. 프로퍼티를 X. 그리고 다시 이 어저스트 레이어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한번 눌러볼게요. 그라디언트. 위에서 두 번째 그라디언트 필이라고 나오죠. 그라디언트 색깔 바꾸는 거는요, 요거 누르시면 또 에디터가 나와요. 클릭하시고 보시면 또 나오죠. 자, 지금 제가 뭐 할 거냐면 어저스트 레이어로 지금 두 가지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오케이 해볼게요. 꺼냈다가 또 다른 작업을 계속 해요. 위에 또 뭐 다른 거 누르고 뭐 쉐이프 뭐 추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그라디언트나 아니면은 요 커브의 수치를 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 앞에 아이콘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해당 프로퍼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정했던 그 상태대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위에 메뉴바에서는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서는 못 봤잖아요. 그쵸?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수정하기가 뭐가 편하다? 레이어가. 그렇죠. 어저스트 레이어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PSD 파일을 받아보시면 거의 여기에서 작업 많이 했어요. 네. 여기서 거의 많이 작업했죠. 그리고 이게 레이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라디언트 뺄까? 이거 커브 뺄까? 했다가도 뺄 수도 있는 거죠.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뺄까? 넣을까? 이렇게 다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스트 레이어로 하시는 게 훨씬 수정할 때 편하다 해서 PSD 파일 받아보시면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저스트 레이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이미지 어저스트의 요 메뉴에 나와 있는 거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어저스트 레이어 아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룹 만들어주는 거. 그룹. 그러니까 지금 효과 두 개 선택하시고 그룹을 눌러보시면 선택한 레이어가 그룹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컨트롤 G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번에 저는 이제 포토샵 렉이 걸려가지고 오류 나서 컨트롤 G가 안 먹혔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레이어 만들기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다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채널을 따로 배운다기보다 그냥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서 나와 있는 그 메뉴에 채널을 선택해서 조정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알파 채널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배워볼게요. 카메라 이미지 한번 꺼내 보실래요? 알파 채널 카메라. 그러니까 알파 채널이라고 뭐냐면 그냥 선택 영역이에요. 선택 영역을 저장해 두는 곳. 우리 오늘 아니죠? 어제 했었죠. 저장할 때 어떻게 해요? 선택 영역 만든 다음에 저장할 때 뭐 눌러서 저장했죠? 세이브 셀렉션 하셨고, 저장한 거를 불러올 때는 로드 셀렉션. 어제 계셨어요? 네,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우선 따볼게요. 이거 어저께 그 파란 색깔 앵무새도 접사 형태로 포커싱 맞춰진 것만 땄었던 그 메뉴 뭐예요? 그거 눌러보세요. 뭐였어요? 그거 어딨어요? 어딨냐고요? 뭐 손가락 삿대질 하는 거 아니죠? 어디? 이미지? 레이어? 타입? 셀렉트? 네, 셀렉트에서 그렇죠. 포커스 에리어.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거 선택하자마자 바로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더 조정하실 분들은 조정하시고. 자, 여기에서 여기 아웃풋을요 그냥 셀렉션으로만 할게요. 선택 영역만 만들어 주는 걸로 아웃풋을 셀렉션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이브 셀렉션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이브 셀렉션 눌러보세요. 이름 아무거나 주면 돼요. 응? 되고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선택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지혜님? 안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미지는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포커스 에리어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네. 이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여기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할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세이브 셀렉션. 이름 아무거나 쓰세요. 뭐 1, 2, 뭐 1, 이런 거 뭐 상관없어요. 뭐 A 상관없어요. 했어요? 네, 하셨고 OK에서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 해제 해보세요. 선택 해제 됐어요? 네. 지금 이 선택 영역이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자, 패널 하나 꺼낼게요. 윈도우에서 채널이라고 꺼내보세요. 채널. 자, 채널 나와 있어요? 채널만 따로 떼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얘를 제가 아까 그 저장을 안 했나? 세이브 셀렉션. 채널의 맨 아래쪽에 저장되어 있죠. 네. 이 이름이 알파 채널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알파 채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알파 채널을 갖고 선택 영역을 다시 불러온다 했을 때, 자, 요거를
선택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갖고 나중에 무슨 어떤 고급 효과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 다시 RGB 눌러주시고 채널은 빼고요, 컨트롤 누르고 요 알파 채널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보셨어요? 네, 다시 컨트롤 D 해보세요. 우리는 어제 셀렉트에서 로드 셀렉션 해서 갖고 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채널이 이렇게 나와 있네. 저장할 때 알파 채널이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거 그냥 OK 눌러주시면 로드 셀렉션 되겠죠. 선택 영역 만들어서 얘를 세이브 셀렉션을 하시면 여기 채널이라 되어 있고, 이름이 따로 없구나. 여기 알파 채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아무튼 그래서 저장해서 여기 저장한 여기가 알파 채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세이브 셀렉션을 하시면 선택 영역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계속 저장을 해 놓는다 라는 것도 있고. 근데 컴퓨터 포토샵을 이제 끄고 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패스로 따놓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패스는 JPG로 저장하셔도 살아있거든요, 계속. 여러분들 패스 패널 한번 꺼내 보실래요? 패스 패널 꺼내셨어요? 네. 자, 패스 패널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들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능이 어떤 건지는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패스 갖다가 펜툴로 그냥 쉽게 이걸로 할게요. 프리폼 펜툴. 그냥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쉐이프로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쉐이프로 하지 마시고, 자, 딜리트 다시 얘를 지우시고 패스로 할게요. 패스. 완전 패스만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대충 따주세요. 패스는 면색이 없어요. 선색도 없고 그냥 패스 라인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패스 패널 아래쪽 버튼 보시면 첫 번째는 색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말풍선에 포그라운드 컬러로 필을 채워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경색으로 채워지는 걸 한번 봐보세요. 눌러보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 첫 번째는 면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Z. 두 번째는 선을 채워주는 거예요. 선. 근데 선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선을 채워주냐. 자, 이 스트로크 요거 설명드리는 건데,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은 스트로크 패스 위드 브러쉬라고 나오기 때문에 브러쉬의 성격을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위에 옵션을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75 소프트 브러쉬인데 너무 커요. 사이즈를 한 30 정도로 줄이고 하드 브러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얹었을 때 동그라미 나오죠. 캡슐러 키를 누르시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어요. 동그라미를 보시고 이 동그라미 크기에 맞춰서 브러쉬가 어떤 색으로 칠해진다? 정경색, 배경색? 정경색으로 칠해진다는 얘기예요. 30 사이즈의 하드 브러쉬 정경색으로 칠이 된다. 그리고 위에 옵션에 뭐 블렌딩 모드가 있으면 여기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냥 다 노멀로 두시고 정경색을 좀 티 나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패스해서 두 번째 스트로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짠! 30 픽셀의 하드 브러쉬로 빨간색이 적용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두 개 잘 안 쓸 것 같죠? 왜? 쉐이프 때문에. 네. 굳이
패스로 한 다음에 색을 이렇게 주겠냐? 아니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서 하죠. 네. 그러면은 색깔, 스트로크 색깔, 면 색깔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알고는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은 뭐냐면 다시 패스 선택해보세요. 세 번째는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바뀌잖아요. 얘 누르시면은 컨트롤 엔터처럼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얘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선택 영역을 패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패스로. 다시 얘 누르시면 선택 영역이 패스로 되죠. 다시 선택 영역 누르면 선택 영역 되고 다시 패스로 되고. 근데 이게 왜 제가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나갔냐면 이 이미지 다시 F12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미지를 제가 빨리 따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하셔도 돼요. 오브젝트 셀렉션 하시고 얘를 전체를 드래그. 이미지가 따지겠죠. 이 상태를 제가 뭐 보정을 해요. 보정을 했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다시 얘를 따서 보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 영역을 계속적으로 따야 된다. 이럴 때는 패스를 저장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해요. 그럴 때 패스에서 요 네 번째 버튼을 누르면 선택 영역이 패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해서 뭐 수정하시고 다시 컨트롤 D. 나중에 또 수정하래. 얘를 또 눌러서 수정하시고. 그래서 패스 라인을 남겨두고 싶을 때 얘를 한번 눌러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충 돼요. 대충.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대충 되냐면 오브젝트 셀렉션부터가 대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도 대충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도 나중에 수정할 거를 생각하면 얘라도 이런 작업이라도 해주시면 좀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 좀 수정해야 되겠다. 여기 그죠?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광대뼈도 없어져 버렸네. 수정해야 될 때 패스를 수정할 수 있는 직접 선택 툴 갖다가 하셔도 되지만, 이건 아시죠? 앵커 포인트 수정하는 거 이해되세요? 왜 정원님만 되시지? 다 되세요? 네. 패스 직접 선택 툴로 수정되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얘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주면,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올가미 같은 선택 툴을 이용해서도, 자, 알트 이렇게 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패스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드시고 선택 영역을 이렇게 수정하시고,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대충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패스로 작업을 해놔야 되겠다 하시면 이제 패스 버튼 눌러주시고 패스화 해놓는 거예요. 이럴 때 유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여기 패스에서 마스크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를 그냥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사실 요거는 별로고, 요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테일하지 않고 대충이라는 거. 대충이라는 거. 디테일하게 하려면 아예 애초부터 펜툴로 따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셔요. 좀 쉬는 시간이라 좀 쉴게요.